네, 안녕하세요. 예선노무사입니다. 다들 시험 잘 보셨어요? 좀 문제가 좀 지문이 길고 일부러 조금 어렵게 낸 거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많이 틀렸어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이거를 풀 수 있으면 시간에 맞춰서 50분 동안 다 푸셨으면 막상 실전에 가서 25점이래요. 25문제 푸시면 정말 시간이 짧게 되실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10분, 15분 내로 다 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문제풀이 하면서 좀 정리했던 내용들 한 번 더 다지는 시간 좀 갖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문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면요. 자, 1번 문제 가시면 경영자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 저희가 경영자의 유형 분류를 했던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경영자 유형 분류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첫 번째로 자본과, 즉, 자본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 정도에 따라서 네. 자, 갈게요. 경영자. 예, 유형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유형 구분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소유와 그 다음에 경영의 분리 수준에 따라서 저희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지만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은 딱 하나죠. 뭐가 돼요? 첫 번째로는 소유자. 그쵸? 소유 경영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있나요? 전문 경영자라고 해가지고 이 전문 경영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입니까? 소유자는 따로 있고 이 소유자가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 경영자에게 모든 경영권을 일임하는 형태의 이제 소유와 자본이 정말 즉 소유와 경영이 정말 완전히 분리된 형태에서는 전문 경영자라는 것이 나오게 되죠. 하지만 양자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소유자가 곧 경영까지 하는 소유 경영자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두 가지 유형. 다음 두 번째로는 수준별로 분리한다라고 한다면, 즉 계층별로 분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죠. 카츠 모델 기억나세요? 자, 첫 번째로 뭐 있어요? 최고 경영층이라고 하여서 환경을 분석하고 그 환경 분석 결과에 따라 전반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이제 그 계층에 해당하는 게 최고 경영층이었어요. 이런 최고 경영층은 개념적 자질 또는 어떤 능력이 필요해요? 의사결정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주요한 능력으로 요구되는 능력이다. 이렇게 카츠 모델이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중간관리자다라고 해서 이 중간관리자는 조직 내부에 있는 현장 정보를 최고 경영층에 전달도 해주고 최고 경영층이 의사결정을 내린 결과를 아래 하위층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중간관리자는 어떤 능력을 조금 더 많이 요구한다 그랬어요. 인간, 관계, 능력, 관리 능력이라는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했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뭐 봤었어요? 현장 관리자. 그쵸? 자, 현장 관리자는 보통 뭐가 됩니까? 작업 일선 현장에서 직접 지휘 명령을 내리는 관리자에 해당을 하고, 자, 현장 관리자는 어떤 능력을 조금 더 많이 요구한다 그랬죠? 그렇죠. 기술이나 기능적 능력을 훨씬 더 많이 요구한다. 이 사람들은 직접 지휘 명령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작업과 관련된 기술과 지식이 많아야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지문 가시면 전문 경영자는 단기적 기업 이익을 추구하는 성향을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전문 경영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업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시적 성과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1번 지문 맞는 설명이 되는 거고 2번 지문 가시면 수탁 경영자는 최고 경영층으로부터 경영 기능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최고 경영층을 지칭한다. 맞습니까? 수탁 기관이라는 용어도 조금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3번 가시면 기업이 대규모화되면서 기업 경영의 문제가 복잡해지고 자본이 분산됨에 따라 소유 경영자의 기업 지배력이 강력해진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 지문이 바로 틀린 지문이었죠. 자, 기업이 대규모화가 되고 기업 경영의 문제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누가 필요합니까?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 경영자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 나와 있는 소유 경영자보다는 즉 자본가보다는 누가 더 막강한 힘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전문 경영자. 게다가 자본 역시도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분산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선 소유 경영자의 기업 지배력이 강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맞는 형태로 바꾼다면 어떻게 바꿔야 돼요? 전문 경영자의 권력이 더 커진다. 전문 권력자의 영향력이 더욱 커진다.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질문인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4번하고 5번 같은 경우에도 모두 다 뭐예요? 맞는 설명인데 특히 거기 4번 지문 한번 봐보세요. 전문 경영자는 자율적 경영과 경영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성향을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상적으로 우리가 소유와 경영을 분리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 중에 하나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다음 5번 가시면 소유 경영자가 지배하는 기업에서 자본 출자와 관련성이 없으면서 최고 경영층으로 활약하는 사람은 고용 경영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지문은 공부용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2번 지문 가시면 민츠버그 나와 있죠. 자, 민츠버그는 관리자의 역할을 몇 가지로 제시했어요? 10가지 제시했죠. 그쵸? 이 10가지 역할은 다시 3가지로 재분류가 됐었어요. 이거 두 문자 기억나세요? 대정의라고 해가지고 3가지로 분류를 했었죠. 자, 민츠버그로 갑니다. 자, 민츠버그는 관리자의 역할을 3가지로 범주화시키고 각각 3가지의 영역에서 어떻게 해요? 총 10가지 역할을 제시를 했어요. 자, 대정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가 대인 관계 역할, 대인관계 관리 역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정보적 역할. 세 번째는 뭐예요? 의사 결정 역할. 이렇게 해서 3가지로 나눴고요. 여기에 3가지 역할, 3가지 역할, 4가지 역할 이렇게 분류가 됐었거든요. 자, 그럼 지문 통해서 우리 한번 바로바로 분류해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10개를 다 외울 순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3가지 영역을 외우고 3가지 영역별로 개념 정의를 일치시켜가지고 조금 기억해 주는 게 좋겠다. 즉 보기의 지문을 하나씩 대입시켜가지고 여기는 여기 이렇게 해당되는 분류를 역으로 찾아 들어가야 되지 10개 역할을 다 못 외워요. 그쵸? 가시면 1번 지문 교섭자 역할이다 라고 돼 있네요. 교섭자 역할 같은 경우에는 여기 3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거였습니까? 여기 의사결정 역할에 해당이 됐어요. 다음 두 번째로 분쟁 조정자 역할이라고 돼 있네요. 교섭자 역할과 굉장히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어떻게 됩니까? 의사결정 역할에 해당했고, 세 번째 이거 기업가 역할이에요. 죄송해요. 자, 기업가 역할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자원의 배분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뜻이므로 기업가 역할 여기에 해당되고, 다음에 4번 자원 배분자 역할이라고 돼 있죠. 한정된 자원을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므로 당연히 여기도 의사결정 능력에 해당돼요. 자, 그러면 정답은 뭡니까? 지도자 역할. 지도자 역할은 여기 대인관계 역할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봐주시고 4가지 역할에 해당하는 여기 의사결정 역할만 외우세요. 지문을 만들려면 아무래도 여기가 1번부터 5번 지문 있으니까 여기가 아무래도 조금 더 보기로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차라리 여기를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3번 한번 가볼까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내용이 좀 나와 있네요. 여러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해서 우리가 핸드북이나 아니면 서브노트를 통해서 정리했던 거는 뭐 본질적인 책임, 1차 책임, 2차 책임, 3차 책임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자, 그런 차수가 조금 어색하다, 기억하기 힘들다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적 책임 한번 쭉 볼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기업의 책임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기업의 책임. 뭐를 창출해야 된다? 수익을 창출해야 돼. 이익을 창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업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 또는 본질적 책임, 1차적 책임이라는 건 무슨 책임? 경제적 책임. 그죠? 이 경제적 책임뿐만이 아니라 이제 플러스 알파로 엄청나게 많은 책임이나 의무를 기업에 요구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어떤 책임이 있었나요? 두 번째, 법적 책임. 자,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해야 될까요? 소비자 권익보호와 관련된 법률. 그렇죠? 아니면 또 뭐가 있겠어요? 뭐 세금 납부. 아니면 회계 장부 관련된 법률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준수해야 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그 다음으로 고려해 볼 것이 바로 윤리적 책임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윤리적 책임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차별하지 않을 책임. 그렇죠? 아니면은 뭐예요? 해외 진출한 기업에 있는 근로자들을 보호할 책임 등등의 내용들이 여기 윤리적 책임에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만 더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떤 책임이 되겠습니까? 자선적 책임이다라고 해서 지역사회 공헌과 관련된 내용들이 모두 다 여기다가 해당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4가지 책임을 우리가 모두 다 통틀어서 사회적 책임이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 가장 많이 간과하는 거 뭐예요?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면 요거 없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게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의 책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럼 보기 한번 볼게요. 자, 1번 지문 가시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이 지속적으로 존속하기 위한 이윤 추구 활동 이외에 법령, 윤리, 그리고 이해관계자 요구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책임이 있는 활동을 의미한다. 맞죠? 정의로서 조금 정리를 해두시고요. 두 번째, 가장 기본적인 1차적 수준의 책임은 경제적인 책임으로 이윤 극대화와 고용 창출. 다음에 세 번째, 기업의 사회적 목표 추구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익을 가져다 준다. 장기적, 거기가 포인트예요.
그쵸? 지금 당장은 시민단체가 해달라는 거 들어주기 힘들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 조직의 생존을 뭐한다? 담보해 준다는 거죠. 옥시 봐요, 옥시. 처음에 문제 발생했을 때 그때 해결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커졌단 말이죠. 그쵸? 그거 하나 봐주시고 4번 가시면 법적인 책임으로 환경윤리경영, 제품 안전, 여성 현지인 소수 인종에 대한 공정한 대우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법적 책임입니까? 이거는 윤리적 책임이에요. 그래서 틀린 설명은 4번이 됩니다. 어려웠죠? 이거 한번 보시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자선적 책임은 뭘 말하는 거냐? 사회공헌, 자선, 교육, 문화, 체육 활동 등이 나와 있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사회적 책임. 다음에 4번 가시면 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우리가 뭐라 해야 될까요? 복수의 공동 출자자에 의해서 자본을 공유하고 이익이나 책임을 공동으로 지는 그런 기업의 결합 형태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했었어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했었죠? 공동기업이라고 했었죠. 맞아요? 자, 공동기업의 유형 기억나나요? 공동기업의 유형? 그래요? 잘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들 기억 안 나면 시험장 가서만 기억나면 되는 거니까 괜찮아요. 자, 첫 번째 뭐 있어요? 합? 누구? 한 명부터 갈까요? 한 명부터 나와 있었죠? 한명회사. 한명회사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한명회사. 모든 사원들이 무한책임사원. 그죠? 두 번째, 합자회사는요?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이 모두 다 존재해. 맞아요? 세 번째로는 뭐 있었어요, 우리가? 유한회사라는 게 있어요. 유한회사는 누구만 존재해요? 유한책임사원만. 그죠? 유한 책임을 진다는 거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자본을 출자한 만큼만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그쵸? 마지막 익명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익명조합. 유한 책임사원만 있고 익명조합은 얘도 똑같이 유한 책임사원과 무한 책임사원이 존재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냐면 얘는 뭐예요? 유한 책임사원들이요. 뭐만 한다? 자본의 출자만 하고 뭐를 안 해요? 경영은 전혀 안 하는 익명 조합원으로 남아있어요.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익명조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출자는 하지만 경영상 얘네가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다고요. 됐어요? 대신 어떻게 한다? 출자한 만큼만 책임지는 유한 책임.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1번 주식회사, 하나 빼놨네. 가장 중요한 주식회사. 우리는 시험에서 이 주식회사 많이 나왔죠? 주식회사 조금 봐주시고. 자,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 주주총회는 이사와 감사의 선임 및 해임권, 정관의 변경, 신주 발행 결정 등의 권한이 있다. 맞습니다. 자,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필수기관으로 뭐 있어요? 사원총회, 감사, 또 하나 뭐 있었죠? 사원총회, 감사, 대표이사. 죄송해요. 사원총회,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 세 가지가 이제 필수적인, 저희가 필수적 주요 기관으로 정리를 했었어요. 자, 그 중에서도 저희는 주주총회가 이 주식회사의 가장 주요한 기관으로 이야기를 조금 했었고, 이 주주총회의 권한은 거기 설명되어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2번 가시면,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회사 기본 조직과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주주들의 총의를 표시 결정하는 최고 상설 필수기관이다. 맞습니까? 맞죠? 다음에 3번 가시면 주식회사는 출자자인 주주의 유한 책임 제도와 자본의 증권화 제도의 특징을 지닌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역시 또 맞는 설명이에요. 맞는 설명, 증권화라는 것 한번 표시를 해두고 봐주시고요. 4번 가시면 한 명회사는 출자를 하고 경영에 참여하는 무한 책임의 영업자와 출자만 하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지만 이익분배에 참여하는 유한 책임의 익명조합으로 구성되는 비법인사단을 말한다. 맞습니까? 틀렸고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어떤 회사예요? 익명조합. 그렇죠? 다음에 5번 가시면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두 종류 사원에 의해서 이원적으로 구성된다. 맞는 설명이었죠. 이렇게 해서 한번 봐주시고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특징을 정리해놔야 돼요. 하지만 나머지 회사들은 나머지 한명 합자, 유한, 익명조합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원들로 구성되어 있느냐만 알고 계시면 참 좋겠어요. 됐나요? 다음에 5번 가시면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일단 기업의 집중 형태라고 해서 저희가 공부를 조금 했었던 거예요. 개념 정의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문제를 좀 냈던 건데요. 자, 1번 한번 가볼게요. 카르텔은 같은 업종의 기업이 경쟁을 피하고 보다 많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본에 의하여 결합한 독점 형태를 의미한다 라고 돼 있네요. 이거 많이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 카르텔은 어떤 게 아니에요? 자본에 의한 결합이 아니에요.
카르텔은 자본적으로 독립돼 있어요. 회사끼리 자본적으로 독립돼 있다는 거 무슨 뜻이에요? 다 남남이란 뜻이에요. 그쵸? 우리 서로 남남인데 다만 경쟁을 없애고 시장을 지배하자라는 목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협력을 하는 관계지 자본적으로 결합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카르텔은. 됐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요 정의에 따른 기업의 결합 형태는, 기업의 집중 형태는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트러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르텔 지우고 트러스트로 고치시면 맞는 정의가 됩니다. 한번 보시고 다음 콘체른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 한번 그 개념 정의 한 번만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지주회사라고 나와 있죠. 자,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리를 했던 거는 이제 영문으로 정리를 했었어요. 컨글로메릿이라고 해가지고 정리했던 그 내용이 이제 여기 지주회사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나머지는 한번 여러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카르텔의 정의 잘 정리해 주시고요. 아마 저희는 카르텔이 조금 더 나올 확률이 더 높아요. 다른 애들보다는. 됐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됐죠? 벌써 채점을 해서 올라왔어요. 그죠? 뒤에 벌써 등수가 붙고. 왜 이렇게 빠른 거죠? 엄청 깜짝 놀랐어요. 10분 만에 어떻게 나오죠? 엄청난데요? 어이구, 대단한데요? 최고점이 80점이에요. 평균이 56.8. 엄청 잘 봤네요. 이제 1회차 우리 모의고사 봤잖아요. 근데 그 경영학 공부 안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오더니 선생님 몇 개 틀렸어? 이랬더니 저 80점 맞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충격 먹었어요. 내가 문제를 너무 쉽게 냈나? 막 이러면서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이제부터는 쉽게 내지 않겠어 막 이러면서 되게 혼자 막 그랬는데 아무튼 생각보다 굉장히 잘 보셨네요. 지문이 길어가지고 좀 힘들었을 텐데 참 잘하셨어요. 다음에 그 아래 가시면 6번 기업 매수 및 합병에 관한 사무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저희는 아직 M&A 쪽에서 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저희가 정리 차원으로 문제를 낸 건데, 자, M&A 어떻게 정리했는지 기억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M&A 정리했던 거 기억나요? 그쵸? 저만 기억하죠? 맨날? 자, 저 혼자 기억하고 저 혼자 정리를 하고 있는데 늘. 자, M&A 잠깐만 얘기하면 우리가 M&A에 관련해가지고는 M&A 가요. 인수합병이에요. 얘는 개념 정의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딱히 우리가 어렵지 않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M&A 개념 정의는 당연히 뭐예요? 기업을 뭐합니까?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획득해서 결합하는 방법이 바로 M&A예요. 이 M&A의 의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M&A를 대체 왜 하느냐? 동기 또는 이유 정리를 조금 하셔야 되고, 다음에 적대적 M&A와 관련된 내용들이 엄청나게 관련 시험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적대적 M&A를 위한 방법이 대체 뭐가 있느냐? 이때 구사할 수 있는 전략들, 아니면 이에 대한 방어 전략은 뭐가 있는지 방어 전략들. 이렇게 해서 정리를 조금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전혀 용어나 뜻이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해놨다가 혹시 모르니까 좀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 시험에서는 이 문제가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편인데 아직 우리는 사실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문제풀이만 통해서 가볍게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6번 가시면 1번 질문. 적대적 M&A의 경우 피인수 기업 주주는 손실을 본다라고 돼 있는데 꼭 그런 법은 없어요. 오히려 M&A를 당함으로써 피인수기업의 주식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은 뭘 받을 수 있어요?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손실을 본다라는 표현이 잘못된 표현.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됐던 겁니다. 자, 나머지는 한번 정리용으로 보실 건데, 자, 일단 2번. 보유지분이 불충분하더라도, 그쵸? 백지 위임장 투쟁을 통해 경영권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지 위임장 투쟁은 우리가 핸드북이랑 그리고 그 서브노트로 정리했던 바로는 뭐가 되느냐? 위임장 대결에 속하는 걸 말해요. 얘는 뭐가 됩니까? 위임장 대결은. 내가 지금 확보한 보유 지분이 불충분하지만 다수의 주주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의사결정 권한과 관련된 위임장을 모아서 뭐 하는 거예요? 의사결정 권한을 획득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맞는 설명이고, 3번 잠깐만 보시면 인수합병은 저렴한 비용을 새로운 사업에 신속히 진출할 수 있지만 저렴한 비용으로 새로운 사업에 신속히 진출할 수 있지만 경쟁 사회의 마찰이 커진다라고 돼 있죠. 자, 다른 시험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나오는 편이냐면 다음 중 M&A의 이유, M&A의 동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그 중에 보기가 꼭 뭐가 나와요? 경쟁 사회의 마찰이 꼭 보기로 나와요. 경쟁 사회의 마찰은 M&A의 단점이지 M&A의 동기나 이유가 아니라는 거. 그거는 조금 밑줄 쳐놓고 기억을 좀 해두세요. 됐죠? 됐죠? 자, M&A 시장의 활성화는 주주와 경영자 간의 대리 문제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돼요? M&A가 되어서 인수합병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이제
됩니까?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경영자 같은 경우에는 대리인 비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거된다. 즉, 내 기업처럼 뭐 할 수 있어요? 운영할 수 있게 돼요. 이거 하나 봐주시고, 다음에 우리 사주조합의 지분율을 높이는 것은 M&A 방어를 위한 수단이 된다라고 돼 있네요. 내가 A라는 기업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 A라는 기업은 우리 사주조합에서 우리 사주조합이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조합 사주? 우리 조합 왜 이래, 오늘? 저 오늘 HRM을 HLM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수업 시간에.